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과연 발암물질일까요? 아니면 괜한 오해를 받는 안전한 물질일까요? 결론은 발암 성분을 확실하게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찝찝하다 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한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기관들이 어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를 하되 기존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어정쩡한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주목됩니다. 아스파탐을 주의해야 할 식품군으로 새로 편입을 시켜놓고도 사용 금지도 아니고 사용 가능하고 또 일일 허용치도 그대로 유지시켰다라는 다소 좀 이상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살펴본 뒤에 이번 결정을 내린 세계보건기구는 이 아스파탐 과다 소비에 대한 경고 필요성 그리고 유해성 연구의 한계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발암 위험도에 따라서 몇 가지 군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제1군에 속한 물질은 확정적인 발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A에 속한 물질은 발암 추정 물질, 그리고 2B에 분류되는 물질들은 발암 가능 물질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군, 세 번째 군은 이 분류 불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스파탐은 2B군으로 분류됐으니까요.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A군으로 단계가 올라가면요. 이 발암 위험도는 물론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적색 고기, 이제 빨간색 고기, 그리고 이 고온의 튀김류 등 역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해도 동물 실험 결과 등으로 인해서 발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된 그런 물질이 여기 2A 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구는요,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발암 속성이 입증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가공육 그런 것들이 다 여기 1군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파탐을 2B군으로 새롭게 분류를 한 것은요, 발암에 대한 그 증거는 없어도 무분별한 섭취는 자제시키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몇몇 논문에는요, 이 아스파탐이 간암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논문을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스파탐, 무설탕 콜라, 즉 제로 콜라 등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맛을 낼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오래전에 그 한국에서는요, 기억하시죠? 이 사카린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었는데 사카린과는 비슷한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같은 단맛을 낸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또 공통점 또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탄생한 것이다라는 것은 또 역시 같은 공통점입니다. 어찌 보면 이복 형제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사카린은 아스파탐과 공통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사카린은 아스파탐과는 달리 열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설탕보다는 약 300 내지 400배 강한 그런 단맛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그 소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카린은 뒷맛이 약간 살짝 좀 씁쓸한 쓴맛도 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FDA는 사카린에 대해서 승인을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스파탐은 논란 속에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 사카린은 미국에서는 아예 사용 금지 물질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거 오래전에 한 20-30년 전에 소주에 이 사카린을 넣어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소주를 수출하기 위해서 사카린 성분을 빼고 수출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그 사카린이 들어간 소주 맛에 익숙해져 있던 그 한인들이 한국 소주 맛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미국 소주 맛 없다를 아예 입에 달고 다녔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카린이 단맛도 물론 내줍니다만 뒷맛은 살짝 그 쓴맛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달지만 일반 설탕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그리고 달면서도 뒤에 살짝 톡 쏘는 쓴맛, 그런 좀 독특한 맛이 있어서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보면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 맛에 길들여져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1992년부터 이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소주에는 액상과당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이제 콘 시럽 성분을 소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액상과당은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요즘은 소주 많이 마시는 그 아저씨들의 그 배 나온 원인을 다 그 액상과당 때문이다라고 이제 놀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뚱뚱한 사람 많은 이곳 미국에서는요, 아예 액상과당 들어가면 먹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 사용되는 게 앞서 이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그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또 이 아스파탐이 이번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발암물질 2B, 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발암 가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아스파탐,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 논란 속에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복권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양대 복권 가운데 하나인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이 9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본다면 1조가 넘어서 약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당첨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 파워볼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당첨금은 8억 7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되면 더 늘어나서 9억 달러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파워볼은 지난 4월 19일 이후 지금까지 석 달째 1등 당첨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이제 다음 추첨은 언제냐? 네, 내일입니다. 내일 추첨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내일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당첨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당첨자는 8억 7,500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 29년에 걸쳐서 분할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세금을 떼고 4억 4,190만 달러를 한 번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29년간 분할 수령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어림잡아도 매년 약 3천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월별로 따진다면 매달 약 250만 달러를 받는 셈입니다. 이 월급 받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달 월급이, 월급은 일하고 받는 거잖아. 이건 일도 안 하고 매달 받는, 월급처럼 받는 게 한 달에 매달 250만 달러. 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제 1등 당첨자들의 대부분은요, 세금을 제하고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법을 거의 다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액수의 복권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릴 때 시작은 살짝 흥분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다가 뒷맛은 왠지 좀 씁쓸한 그런 제 마음의 경험을 매번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그 당첨자가 나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당첨되지 못할 것이다. 워낙 희박한 찬스니까 그렇긴 하죠. 그 당첨자가 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찜찜한 마음속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만일 당첨자가 나온다면 당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나오면 있긴 있는 거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두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첨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 떼고 한 4억 2천만 달러 한꺼번에 받든지 아니면 매달 250만 달러를 29년간 받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프라임데이 실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틀간 실시했던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 이 프라임데이 세일에서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아마존은 유료 회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라임데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약 3억 개보다 20% 이상 늘어난 그 개수입니다. 아마존은 역대 가장 큰 프라임 행사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판매된 액수는 1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9억 달러보다 6.1%가 증가한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행사 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네요.
이 가정용품, 그리고 패션, 의류, 그리고 미용용품 등이 이번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주문당 평균 매출은 $56 64센트. 주문당 평균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이제 평균이 $53 14센트였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6.6% 증가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이하의 주문이 39%, 또 $100 이상의 주문이 30%였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이민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곧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또는 일을 한 기록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최근에 빈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또는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했던 한 한인은 최근 시민권 인터뷰에서 취업 비자 신분 당시에 그 스폰서를 받았던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한인은 심사관이 갑자기 스폰서를 받았던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에 오래전에 다녔던 그런 회사라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얼버무렸다라면서, 그랬더니 당시 그 임금 명세서와 세금 보고 기록 등을 추가로 꼼꼼하게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서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최근에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그 미국의 제약업계에 아주 빅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에는요, 지금 피임약 지각 변동이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 초부터요, 미국에서는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무슨 소화제처럼 약국에 가서 그냥 진열되어 있는 피임약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식품의약청 FDA는 어제 프랑스 제약업체인 HRA 파마가 만든 피임약 오필, OPILL입니다. 이 오필이라는 피임약에 대해서 처방전 없는 OTC,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죠. 그냥 진열대에 있는 거, 집어가는 거. 처방전 없는 OTC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이 판매되도록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응급 사후 피임약만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했었는데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성분들은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또는 처방전을 직접 받지 않고도 이 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작용 없는 약이란 원래 없는 거라지만 일단 알려진 그 이 오필의 부작용으로는요, 불규칙한 출혈, 그리고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 등이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중요한 점은요, 유방암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FDA는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페드의 급속한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소위 킹달러 시대가 저물 것이다 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일본 엔화와 뉴질랜드 달러, 그리고 이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환 시장에서 이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 약세 효과로 인해서 현재 한 127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은 어제 14만 7전이 내린 1275원에 거래를 시작해서 오후에는 127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 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일원에 며칠 전부터 이제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주택과 상가 건물이 부서지고 꺾인 거목에 차량이 훼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카고 양대공항,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되고 이용객들에게 실내 대피령이 내려져서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특히 시카고 서부 교외 도시 캠튼 힐스에서는 거대한 회오리 기둥이 주택가를 덮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공항에는 실내 대피령이 내려져서 가뜩이나 여름 휴가철 여행객들로 붐비는 각 공항 청사 내부에 아주 큰 혼잡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우 피해도 속출했고요. 또 홍수 경보까지 발령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말로 다행인 것은 사망자 또는 심각한 부상자 보고는 아직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퇴임 후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한 세부 수입 내역에 따르면 그는 퇴임 후에 통일교가 주최한 2차례 행사에서 강연을 했고 이 같은 강연 수익을 올렸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 30일 이내 또는 매년 5월 25일까지 대선 후보라면 또 자신의 수입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로 이제 또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 공개한 자신의 퇴임 이후의 수입은 통일교 행사 강연에서 2차례 강연에서 200만 달러 벌었다라는 그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 9.11 테러 2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021년도에 열렸던 에반더 홀리필드와 비토 벨포트의 복싱 경기 특별 해설자로 나서서 그때 받았던 250만 달러 이 수익을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배우와 방송인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헐리우드 작가조합이 현재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요. 이제는 배우조합이 이 파업에 합류하면서 이제 헐리우드의 양대 노조가 1960년 이후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벌이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영화배우 16만 명이 소속된 배우조합은 넷플릭스, 디즈니, 또 디스커버리, 또 워너 등 대기업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이 고용계약 협상을 벌였습니다만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배우조합은 앞서 파업을 시작한 작가조합과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게 좀 비슷합니다. 스트리밍 시대 도래에 따른 재상영 분배금과 또 기본급 인상, 또 인공지능 AI 도입에 따른 배우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소위 스트리밍 채널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시청자들이 작품을 볼 때마다 작가, 감독, 그리고 배우들에게 지급되는 그 로열티가 있는데 그 재상영 분배금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재상영 분배금 로열티를 배우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배우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불만입니다. 배우들은 또 자기 외모나 목소리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무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영화, TV 시리즈 제작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배우들의 인터뷰 그리고 시상식 참여 등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실제로 이제 피해 사례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미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오펜하우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그 배우들이 어제 그 런던에서 시사회를 가졌는데 그 시사회에 참석하던 중에 행사장을 영화 배우들이 다 같이 빠져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그 현장의 기자들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묻자 놀란 감독은 배우들이 파업 피켓에 사인을 하러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배우 맷 데이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미 작가조합이 지난 5월 2일부터 2개월 넘게 지금 파업을 진행 중인 상태여서 배우조합까지 파업에 합류하게 되어서 이제 헐리우드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헐리우드이 잠시 휘청할 때 한국에서 제2, 제3의 어떤 그 기생충, 영화 기생충 같은 그런 멋진 좋은 작품들이 좀 막 나와준다면 한류가 또 한번 헐리우드를 좀 강타할 수 있을 텐데 뭐 좋은 작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아니고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였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도 정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그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가 지금 기대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달 말이나 돼야 촬영이 시작돼서 내년쯤이나 돼야 릴리즈를 한다니까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여하튼 좋은 영화 하나 이럴 때 좀 나와서 헐리우드를 강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헐리우드이 주춤될 때 좀 이럴 때 한국 영화가 좀 틈새를 파고들어서 또 한 번 강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헐리우드 배우들의 그 파업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도 좀 들어와 있네요. 홍콩의 유명 영화 배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저우룸파. 네, 우리에게는 주윤발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그냥 주윤발로 제가 하겠습니다. 영화 배우 주윤발이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매체 신화 연예의 보도에 따르면 주윤발은 지난 6일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윤발은 잘 아시다시피 1980, 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한 중화권 스타로 영웅본색, 와호장령 등등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죠. 주윤발은 최근 자신이 출연한 영화 별규아도산이라는 영화 홍보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코로나 확진 받았죠. 지난 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영화 홍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윤발은 그 당시 지난 4일 코로나 확진 받은 직후에는 처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계속 극장에서 관객들을 그러나 계속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틀 동안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잘 회복해서 다시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이틀 뒤인 지난 6일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화권의 누리꾼들은 웨이보 등을 통해서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뇌졸중이라니요? 또는 부디 일어나기 바랍니다. 또는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네요. 등등의 반응으로 주윤발의 쾌유를 지금 빌고 있습니다. 주윤발은 과거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면서 56억 홍콩 달러, 이걸 이제 미국 달러로 본다면 약 6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원화로 본다면 약 8천억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라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병상에 누워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 배우 주윤발. 8, 90년대 최고의 매력을 뿜뿜 발산하던 그때 그 모습을 잠시 보시면서 그를 회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바랜 사진 몇 장이라도 좀 제가 준비를 해 볼까 합니다. 몇 장의 사진 잠시 후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매일 영상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벌써 주말이죠? 재미있는 일 주말 동안에 만약에 계획도 있으시다면 제가 그 이상 바랄 게 없겠고요. 혹시 특별히 재밌는 일 그런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최소한 편안한 주말들 다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